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 추진 보류 소식으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꺾이면서 규제 효과를 보는가 싶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최근 가격이 연일 치솟았는데요. 7주 만에 또다시 이런 계획 발표가 번복이 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김혜수 건설부동산부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보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에 계속 올라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된 건지 김혜수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박 시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이었죠.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주변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 서울 전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런 계획 발표를 좀 철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도 보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게 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기약은 없습니다만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계획 발표 그리고 추진 상황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용산이나 여의도의 개발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재추진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의 일정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고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언제쯤 재추진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추진하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투자자나 아니면 구입이나 투자를 하려고 지켜보시던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개발 계획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리고 서울시의 방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같은 방향을 좀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옥탑방 생활을 끝나고 가장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강북, 강남 균형 발전이었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경전철 개발이라던가 강북 쪽에 이런 재생사업 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것인데 전반적인 계획이 지금 서울시장의 투기 심리나 아니면 유동성 장세 흐름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발전 계획들도 대부분 좀 속도감을 늦추고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 잡겠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또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면 다시 안정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8월 들어서 서울 전역이 상당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불안했었는데 개발 계획들 발표도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 예. 연이어서 정부의 추가 대책도 계속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자나 매수자 양자간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는 일단은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의 일단 예측은 당분간 관망세는 보이겠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이런 유동성 흐름이라던가 최근에 이렇게 좀 극심하게 높아진 투자 심리가 꺾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어서 일시적인 관망 이후에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와 불안감이 시장에는 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시장 흐름을 좀 정부 대책 포함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또 애가 타는 것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김혜수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지난 2월 서울시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차질 없이 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서울시 그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가 돼서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하나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서 이를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측에서도 계속 이런 규제를 내놓는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꺾이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하기 전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의 최근 급등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더 확대 지정하는 내용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금일 중에 이제 추가 지역이 발표가 될 텐데요. 서울은 지금 강남 4개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측으로는 종로나 중구, 동대문, 동작처럼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투기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 건수 등의 추가 규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시장에 계속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치고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도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종합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조여서 수요를 압박하고 또 세부담을 높이는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한 공급 확대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궁금해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자면 가격이 상승세가 잘 잡히지는 않잖아요.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 정책 나왔을 때 잠깐 주춤하는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간의 약간 휴식기를 가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탄력이 이어집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라던가 시장의 유동성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 이번 최근 정부 규제 1년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한 6개월 이후 정도부터 조금씩 시장에 이런 규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예. 1년여 정도에 어느 정도 잡히는 듯 했었죠.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남아 있었고 또 대체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서울 쪽에 몰린 투자 수요자들이 일단 상승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좀 시가 좀 맞지 않게 나오면서 예. 더 자극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보류 철회가 되고 정부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하반기에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압박 등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진정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의 투자 심리는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 아니면 투자가 늦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는 시장 흐름을 좀 면밀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참여자 입장에서도 6개월에서 1년의 장기적인 관점에 인내심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한 것들이 다 어쨌거나 수도권 지방을 중점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인구 감소나 수요 이탈이 벌어지면서 미분양도 늘어나고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을 보이는 소도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압박의 규제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이에 대해서 지방 쪽에 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해보는데 예. 좀 정상화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흐르고 있어서 지방 쪽에 뭔가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거주하고 계신 실수요자 분들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자산의 이동이나 투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나 이런 구제 방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트랙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고 서울시의 상승 이슈였던 개발 계획들도 발표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흐름이나 수요자들의 좀 이동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하반기 중에 다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하반기 중에도 최근에 이상 급등을 보였던 서울 지역은 여전히 좀 전세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수요 심리가 여전히 들끓고 있어서 하락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나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흐름에서 좀 저점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좀 상반된 상황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시장을 안정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김혜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